안녕하세요, 은율입니다. 아니, 제가 요즘에 새로운 걸 시도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떤 거를 그래도 만족할 만큼 성과를 거두려면 방향이랑 지속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1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름의 성과가 괜찮았다라고 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의 경험과 부동산 입지 분석까지 한꺼번에 작성한 평점이 그래도 괜찮은 이 부동산 갈아타기의 정석에 작성한 13평 빌라에서 반포 아파트까지 매수한 저의 10년간의 경험은 그래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도 잘했다라고 생각할 만한 성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했었던, 그리고 취업하고 다시 해서 결국에는 한 7, 8년 정도는 굉장히 원활하게 운영하면서도 부수입을 얻어갔던 저희 블로그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품질이 돼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걸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평가를 잘 받았거든요. 제 학벌이 저의 회사에서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첫 팀의 팀장님이 서울대 출신이었고 그 팀에 스카이가 굉장히 많았고 저와 같이 입사한 동기 언니가 또 서울대 출신이라서 입사한 그 해에 동기 언니가 엄청난 예쁨을 받는 거를 옆에서 지켜봤던, 그치만 뭐 사회란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끄덕끄덕했던 저였는데 나름 10년 동안 괜찮은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뭔가를 그래도 본인 스스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을 때는 방향이랑 꾸준함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걸 하면서 방향은 제쳐두고 도대체 이 꾸준함을 어떻게 했지? 내가 그거를 블로그도 거의 매 주말마다 했었고 일도 열심히 할 때는 막 주말에 나가서도 했었고 부동산 투자도 막 10년간 했었고 도대체 꾸준함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을까를 다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지금 제가 다시 새로 시작하는 일을 방향을 조금씩 바꾸면서 해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생각보다 꾸준하게 안 돼서 내가 어떻게 꾸준하게 했었지를 저의 일기를 싹 뒤져보면서 결국 정리를 했습니다. 저의 꾸준함의 비결은 총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블로그를 해서 돈을 꽤 벌었고 입사를 해서 새로운 블로그를 키우는 초반에 이게 뭐 잘 될 거다 말 거다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쭉 해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초반에 월에 30만 원을 벌었는데 거의 토요일에 하루를 막 쓰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이었으면 회사 생활 하면서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그때는 어쩌다 보니까 옆 팀의 과장님인가랑 얘기를 하다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뭐 주말 내내 토요일마다 쓰긴 하지만 어쨌든 30만 원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땠냐면 너는 뭐 하루 종일 그런 거 하면서 30만 원밖에 못 버냐? 야, 내가 나가가지고 몇 번 코딩 몇 번 하면 그냥 그 30만 원 뭐야 한 50만 원은 그냥 바로 벌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저의 생각은 뭐였냐? 30만 원이 굉장히 작은 돈인가? 라고 하면서 제가 한 달인가 2달 정도를 대충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쭉 하면서 한 7, 8년을 250에서 300만 원씩 벌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누군가랑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야, 그냥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터넷 같은 데서 모르는 사람한테 야, 너 뭐 팔로우 별로 되지도 않는데 때려쳐라 뭐 이런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비웃음을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나를 방해하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김 빠지게 만드는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이웨이였습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 지금 잘 못하는데 뭐 어쩌겠어. 근데 내일이니까 난 할 거야. 너 얘기 지금은 나한테 별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이웨이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돈을 꽤 많이 번 다음에 그때 쿠팡 파트너스로 돈 버는 법 해가지고 전자책도 조그맣게 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그분한테 자랑하듯이 보여줬죠. 근데 그 내용 안에 누군가 나를 뭐 초반에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뭐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는 얘기도 담겨 있었어요. 나름의 복수극. 아무튼 누군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대수롭지 않고 가소롭고 비웃을 수 있지만 그런 거를 뭐래 라고 쳐내면서 마이웨이로 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2곡 추천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계획이나 기획을 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기획이나 계획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하버드 스타일이라는 강인선 작가가 쓴 책을 봤었거든요. 근데 하버드 스타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양이 채워져야 질도 같이 향상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버드에 다니는 애들도 심지어 그 똑똑하던 하버드에 다니는 애들도 그 양을 막 채워서 시간 관리를 하면서 꾹꾹
채우다 보면 질이 같이 향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보고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는데, 제가 회사 생활을 한 10년이 하면서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A라는 일이 있을 때 A라는 것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무슨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기획을, 순서를 다 작성해서 시작하는 거를 제가 잘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무슨 보고서를 하면 보통 종이에다가 제목 대충 이렇게 쓰고 여기다 이런 내용 들어가고 이런 내용 들어가고, 이런 거는 당연히 저도 머릿속으로 그리고 시작하지만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를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A에서 B에서 C로 이렇게 순서로 가야 최대한 시간 낭비 없이 따다닥 할 수 있어 라는 걸 제가 잘 못해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 대충 이렇게 가면 되겠다 하고 그냥 바로 손가락이 나갑니다. 엑셀을 그냥 바로 치고 있고 보고서를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다시 돌아가고 시간적인 로스가 생길 때가 좀 많은 거예요. 저는 이게 초반에 내가 사전에 기획을 탁탁탁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그런 것이다. 잘하는 사람들은 탁탁 기획해서 하던데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게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조금 돌아간다고 저한테 뭔가 손해가 왔냐라고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책을 많이 했던 타입이었거든요. 저 사람은 한 번에 딱딱 해서 순서대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갔다가 이거 아닌데 다시 돌고 나가 또 다시 돌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뭔가 허비되는 시간들이 많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초반에 상세한 기획을 하지 못한 대신에 그 데이터를 중간에 시간을 허비한 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더 받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쓸 때 상세하게 문구 같은 거를 딱 적어가지고 아니면 어떤 포맷 같은 거를 생각해서 하지 못하는 대신에 많은 문장을 작성하고 다시 지워보고 작성하고 지워봤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단축키라도 더 써보고 포맷이라도 표라도 더 만들어 봤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쌓이다 보면 은근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할 때 계속 기획을 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으니까, 빨리빨리 잘하고 싶으니까 계속 기획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다. 난 일단 양부터 부족하다. 그냥 바로 해야겠다로 마인드를 바꿨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이고, 어느 정도의 양이 채워져야 질로 넘어갈 수 있다가 저 자신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단하고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막 계획, 기획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포인트만 찝고 바로 그냥 행동하고 실천해 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낭만주의자가 되자입니다. 이게 제 블로그 제목이 은율의 낭만적 일상이에요. 저는 낭만을 되게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낭만을 좋아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생각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뭔가를 계속 하려면 그 기간이 되게 심심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할 때가 있어요. 부동산도 제가 10년을 5번을 갈아탔다고 했잖아요. 빌라에서. 빌라 때야 뭐 초반이고 하니까 어리고 했으니까 막 다 신났었고, 중간에 보면 최소한 집을 한 2년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되게 지난하기도 하고, 임장하는 건 뭐 재밌기도 하지만 가끔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들기도 하고, 특히 저축할 때가 되게 사람이 월급이 좀 많이 들어오거나 부수입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괜찮은 달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달은 좀 디프레스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이사이에 그 시기마다 혹은 그 하루마다 낭만을 찾았더라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기의 어떤 상황, 오늘에 있었던 상황을 쓴 일기가 있고 진짜 감정을 쓴 일기, 이런 두 가지 일기가 있는데요. 이 상황의 일기를 봐도 그 사이사이에 저는 낭만을 느끼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왜 행복이 아닌 낭만이냐, 왜 소확행이 아니라 낭만주의자가 돼야 되냐. 소확행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뭔가 우울하고 아니면 그냥 지루하고 사람 좀 무기력하고 이런 날도 있는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진짜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라는 막 책을 찾아서 읽을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뭔가 행복해야 되는 방면에 낭만은 어떠냐? 제가 슬퍼도 우수에 젖은 이 상태가 낭만일 때도 있고, 그냥 별거 아닌 커피를 마셔도 오늘 진짜 이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커피 마시다니 너무 낭만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산책하면서 미세먼지 좀 없을 때 이제 좀 살 것 같다, 오늘 저 벚꽃 지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낭만적이네. 그러니까 낭만을 찾기가 훨씬 행복보다 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텀이 길잖아요. 어떤 성과를 내려면 뭐 최소 막 반년, 뭐 1년, 뭐 유의미한 성과를 낼 때 몇 년씩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지루한 과정 속에서 낭만을 찾으면서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블로그도 이 블로그를 토요일마다 쓰는 내 자신이 너무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약간 남들은 퇴근하고 술 마시고 나는 그래도 온라인 건물주가 됐어 막 이러면서 그런 조금조금한 낭만들을 찾아야 사람이 길고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 제가 옛날 어렸을 때 페이스북 초창기는 아니고 아무튼 페이스북 창업자가 했던 말 중에 자기 일의 한 50%는 쓸데없는 일이다. 진짜 사소한 일거리가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다. 50% 정도는 정말 보잘것없는 조금조금한 일들이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신입사원 때 그래 맞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중요한 일도 있지만 본인이 어떤 거를 이루기 전까지 해야 되는 일 중에 정말 별거 아니고 짜치고 그런 일들도 훨씬 많겠죠. 그 사이사이를 계속 내가 어떤 거를 성취해 날 때까지 낭만을 계속 찾아야 이게 선이 이렇게 그어져서 쭉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람이 지쳐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이루려면 낭만주의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그냥 뭔가 성취를 위한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훨씬 풍부하고 재밌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낭만주의자. 그리고 네 번째, 꿈을 크게 가지면서도 목표를 작게 쪼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랜드 카돈의 10배의 법칙을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성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다. 그러므로 막 10배 정도 목표를 크게 잡으면 10배까지 못 가더라도 1로 잡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막상 이번에 새로운 걸 시작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나는 한 저기 100 정도에 가 있는데 저는 지금 0.5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이 갭이 너무 큰 거지. 그래서 어느 순간 하기가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목표는 2대, 이상적인 희망은 그리되 중간에 목표는 되게 짧게 쪼개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일주일에 릴스 몇 개 올리기, 뭐 블로그 몇 개 쓰기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다고 큰 이상을 버리는 게 맞냐? 전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 게요. 제가 부동산 임장 다닐 때 어디를 진짜 많이 봤냐면 반포를 진짜 많이 갔어요. 근데 제가 반포에 갈 수 있을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 부동산 갈아타기 정석에도 썼지만 남편이랑 1억 가지고 13평 빌라에서 시작했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반포 건너편에 서초그랑자이라고 또 되게 멋진 동네가 있는데 거기 서초그랑자이 사진을 찍으면서 3대가 덕을 지어야 갈 수 있는 곳인가? 라고 썼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 생에 강남에 입성할 거란 생각 자체를 못했고 반포 아파트를 매수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근데 그냥 그게 좋은 거야. 그냥 가가지고 분위기 느껴보고 상상해보고 이게 되게 좋았던 거죠, 남편이랑. 그러고 1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5번째 이사를 할 때 강남에 입성을 해서 실거주를 했고 6번째에 반포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첫 시작부터 나 무조건 반포 가야 돼. 반포 아니면 내 인생 망했어. 이렇게 했으면 아마 못했겠죠. 내가 갈 수 있는 한에서 제일 그래도 최선의 물건을 찾자. 갔을 때 그나마 후회를 좀 덜할, 그리고 다음 갈아타기를 위한 물건을 찾자라고 남편이랑 열심히 해서 갔고, 그렇게 간 덕분에 과한 갈아타기였긴 했지만 어쨌든 쭉쭉쭉 갈아타서 제가 이번 생에는 못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정도의 자산은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도 똑같더라고요. 이상향은 이렇게 두지만 중간중간에 목표를 제가 너무 여기다 두다 보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상향은 두지만 나의 목표는 정말 낮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시작하되, 대신에 실망하지 말고 낭만을 찾자가 지금 제가 새로운 일을 대하는 저의 태도이자 지금까지 제가 10년간 어떤 것을 하면서 그래도 괜찮은 성과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싶으실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하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집 마련 아니면 갈아타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작성한 이 부동산 갈아타기 정석을 진짜 열심히 진짜 제 영혼까지 끌어다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도 좋고 사람들이 되게 술술 읽힌다라는 분도 있고, 리뷰를 보다 보면 주변에서 추천해서 봤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걸 무슨 강의를 하거나
적거나 또 상담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전자책에서 끝내려고 그냥 다 적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엄청 상세한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가진 예산 안에서 최선의 물건을 찾고 또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갈아타기 정석을 사서 읽으셔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막 전자책 PDF 이런 거는 노하우 이런 것들은 막 10년만 원 넘어가는데 저는 한 책 양장본 수준 정도로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또 새로운 도전을 성과를 내기를 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